자, 우리 조금 전에는 뭡니까? 개시에 따른 분류를 우리가 배웠고요. 그러면 이제 등기 신청이 당사자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당사자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요 관계를 우리가 좀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요 관계.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그러면 요 사람은 이제 매도인이고, 요 사람은 매수인. 자, 관계를 해 주셔야 돼요. 요 사람은 이제 사인이고, 요 사람도 사인이 됩니다. 사인. 그럼 요 사람이 이제 뭡니까? 대표적인 권리자가 되고, 누가 요 사람이 등기를 요구 당하는 상대방이 되죠. 그래서 의무자. 두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 당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등기 신청의 당사자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어떠한 논점들이 우리가 논점인지 한번 보자고요. 그럼 요 관계를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16권과 관련돼서 등기 신청의 당사자, 누가 의무자, 누가 권리자인지. 그 다음에 학습 목표는 제3자에 의한 신청과 빈출 빈도가 높은 단독 신청의 사유 중 판결에 의한 등기. 이 판결에 의한 등기는 작년에 또 출제가 됐죠. 그래도 판결에 의한 등기는 워낙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점을 우리가 잡아갈 거고요. 종합적인 이해와 등기 신청권, 그리고 등기 신청권하고 청구권을 비교를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청구권과 신청권의 관계를 비교 고찰할 거고, 등기 신청 적격에 대해서 적격, 누가 등기가 되는 거, 안 되는 사람들, 그걸 우리가 살펴보는 게 요 우리 16강에서 우리가 포인트가 돼요. 요거는 우리가 그러면 요번 시간에 이제 나갈 게 페이지 167페이지에서 191페이지까지 진도 분량이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제3자에 의한 신청이 있고, 단독 신청이 있고, 판결에 의한 등기, 그 다음에 등기 신청권, 등기 신청 적용, 등기 신청 행위,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다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를 보시죠. 자, 여기 이제 머릿속에 완전히 이제 각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완전 말뚝을 박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관계에서 우리가 따지고 나올 거 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등기 당사자. 그러면 당사자, 요 사인간을 비율하는 법. 요게 뭐냐면, 요게 실체 관계라고 그래. 사인 간의 관계가 바로 실체 관계가 돼요. 실체 관계. 요게 바로 실체법이 됩니다. 그래서 실체법은 그래서 민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법 교수님은 사인간을 규율하는 법, 그래서 민법이 되고, 요 사인의 권리 의무와 사인의 권리 의무를 결정짓는 법이 대표적인 실체법이 돼요. 그래서 민법 교수님은 실체법 선생이라고 그럽니다. 안 교수님을. 저는 뭡니까? 사인이 어디로 갑니까? 등기소로 가죠. 처벅처벅 들어가요. 요게 이제 뭐냐? 이게 이제 절차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절차관계. 여기에서 이제 절차법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요. 이 절차법에서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게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등기법은 절차법이고 민법은 바로 실체법이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사인, 그러면 얘가 이제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여기에서 탄생하는 게 바로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등기 청구권.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란 사인이 사인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권리. 그럼 얘가 등기를 안 해가요. 그러면 등기를 받아가라. 등기 인수 청구권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사인이 국가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것. 그래서 등기 신청권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 청구권과 신청권은 다르다라는 게 이제 하나 탄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등기 청구권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등기 신청권 관계.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또 잡아둘 거는 요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 개념을 한번 잡고 가야 돼요. 그러면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 보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실판을 읽어봐요. 자, 우리 형님, 누님들, 더 배움 해온 여러분들, 여기 수강생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 그러면 실체법이란 실체법 등기 청구 권리자. 그러면 실체법상 권리자란 등기 청구를 행사하는 자가 바로 뭐예요? 바로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란 등기 청구의 행사의 상대방이 바로 의무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절차법상은 이익을 받는 자, 그 다음에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는 자를 통상 뭐예요?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 167페이지, 자 167페이지 둘이 간다 공동신청이 하나 탄생하게 되죠.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168페이지 가로 2번 해보니까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등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란 등기 청구권자의 상대방이 바로 뭐예요? 의무자가 됩니다. 권리자 의무자 개념이 나오게 되네요. 그럼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은 거기 밑에 이익을 받는 자, 그래서 등기 실행되면 등기 기록상 권리를 얻게 되거나 이익을 보는 새로운 등기 명인을 의미하고 이익 동그라미.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란 그러면 결론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자가 바로 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그 밑에 이제 누가 권리자고 누가 의무자인지는 거기에 특히 한매 등기 매도인과 매수인 180도로 뒤바뀐다는 걸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과 말소는 180도로 뒤바뀐다는 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등기, 기한, 번등기, 그 마지막 하나 있네. 그거는 가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될 거고요. 자, 오른쪽 169페이지 양자의 관계. 자,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와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대부분 서로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일치하는 겁니다. 언제나 일치한다. 이러면 X가 돼요. 자, 이번에는 등기 청구권과 신청권의 구별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란 그럼 그대로 읽으면 되죠. 사인이 사인한테 요구하는 것. 요거는 사인이 국가한테 요구하는 것. 신청권. 사인이 몇 사람, 두 사람 공동 신청이 되고 다음 사인이 한 사람이 갈 수도 있고 두 사람이 갈 수도 있고 공동과 단독에서 인정되고 등기 청구권은 실체법상 권리가 되고 뚝뚝 떨어지죠. 등기 신청권은 절차법상 권리자가 되는 절차법상 뭐예요? 권리가 되는 거고 요 사인이니까 사건이고 공건이고 요거는 사법상 행위고 공법상 행위 다 정리가 됐네요. 그러면 사인이 등기를 안 해주니까 사인이 법원을 통해서 요 사인을 강제 집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 사인이 법원을 통해서 요 국가를 강제 집행할 수는 없죠. 그러면 사인이 국가한테 이 신청을 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청구권과 신청권의 관계가 쭉 설명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뒷장을 넘겨서 그래서 170페이지 등기 청구권과 신청권을 구분을 딱 해놨다고 170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등기 청구권이란 사건 개인 대 개인, 공권은 개인 대 국가, 실체법상 권리, 절차법상 권리, 3번의 공동신청, 단독신청, 공동신청이고 판결로 강제 실현할 수 있고 권리를 침해했을 때 소송 동그라미. 자, 판결로 강제 실현할 수 없으며 소송으로 구제할 수 없고 이 신청의 대상이 된다. 우리가 공부 기간이 짧으니까 이렇게 좀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죠? 자, 등기 신청권과 관련돼서는 요 신청이다. 신청. 그러니까 여기 이의 신청. 그래서 이 신청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만 한번 잡아준다면 머릿속에 완전히 머리에 박힐 겁니다. 그러면 170페이지 밑에다가 요거 하나 써놔요. 그래서 등기 청구권. 자,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 자,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이 있다.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물권적 청구권이 뭐냐? 이거는 언제 발생하느냐? 이거는 실체 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발생하거든요. 등기. 그럼 이거는 실체 관계와 등기가 일치할 때. 그래서 우리 민법 교수님은 여기까지 아마 가시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등기법 선생이니까 이걸 약간 풀어주죠. 자, 실체관계라는 것은 요거는 실소유자를 암시하고 있어요. 요 등기라는 것은 등기 명인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등기 명인. 그럼 결론적으로 실소유자 등기 명인이 불일치하면 그때는 물청이요. 자, 실소유자 등기가 등기 명인이 일치하면 그때는 채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일반화시켜 보자고요. A가 B한테 이렇게 합니다. 통정회의 강제집행 멘탈로 부여로 통정회의 표시를 하죠. 통정무선이죠. 통정회의 표시는 무효로 하나 단선이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럼 등기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무효가 되면 뭡니까? A는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 실소유자는 누굽니까? A죠. B는 뭡니까? 등기 명의죠. 불일치하고 있네. 그러면 통정회의 표시에서 등기 청구권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물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를 그러면 말소라는 단어와 법정이라는 단어는 통상 물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법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러면 여기에서 뭡니까? 그러면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할 때 이때는 통상 이전이라는 단어, 아까 했죠. 설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거는 통상 채청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물건에서 출발하는 거고 이거는 채권에서 출발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기억을 해 두시고
아마 가등기와 관련돼서 물청과 채청은 중요하죠. 가등기는 순위 버전, 실소유자 등기명인이 불일치하죠. 그래서 보전할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물청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걸 잡아야 되고, 그럼 채청은 뭐다 가등기 대상이 된다. 가등기와 관련돼서 등기법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물청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요, 채청은 가등기 대상이다. 이렇게 연결해두고,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청으로서 결론적으로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요즘은 그렇게 출제가 되니까 이 측면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은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등기 청구권은 물청과 채청이 있다. 그래서 우리 형님들 속전속결로 해결하십시오. 말소와 법정, 요거는 통상 뭡니까? 물청이고, 이전과 설정은 대표적으로 통상 언제나는 아니고요. 그래서 채청이라는 걸 기억해 달라는 거 부탁합니다. 부탁해요. 부탁합니다. 자, 이번에는 뭡니까? 171페이지 제3자에 의한 등기신청, 당사자 신청에 줄쳐놓고 그 옆에다 세팅을 하나 해놨어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뭐다 햄버거 세트를 자꾸 마련해놔야 돼요.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원칙은 그러면 당사자 신청이라는 거네. 당사자 신청이고요. 당사자 신청이고. 자, 요 자체에 대한 얘기가 뭡니까? 제3자에 의한 신청이 있어요. 그래서 제3자에 의한 신청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3자에 의한 신청이 이제 탄생하게 되죠.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A가 B의 관계가 있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상속 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 등기. 자, 이번에는 뭡니까?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이 사람은 매도인이 되고 이 사람은 매수인이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뭐예요? 가로사로 돌아가셨어요. 이전 등기를 못 해주고 잔금도 못 치러줬어요. 그러면 A 자식이 A 다시가 되죠. A 다시가 바로 뭡니까? 대표적인 상속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년 민법 교수님, 학개론 선생님 가로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수강등이 힘 만큼 강사도 힘듭니다. 그래서 민법 교수님, 학개론 선생님한테 참 잘해주셔야 돼요. 우리 동영상 수강생들은 많이 칭찬을 해주세요. 우리 민법 선생님 짱이다. 학개론 선생님 짱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지. 만약에 앞으로 들어온다면 서로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 체력적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 민법 학개론, 거기에 대한 1차에 대한 부담감이 또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좋은 말만 해주세요. 2차 선생도 그렇고, 2차 우리 공시 선생, 그 다음에 공법 선생. 공법은 또 바운더리가 넓잖아요. 바운더리가 넓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충 할 수도 없는 거고, 민법도 상당히 공법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공시하고 세법 선생님은 또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 공부를 안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수강생들이 공부만 조금 해주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공시하고 세법은 한 지붕 한 가족이 있잖아요. 공시법은 24문제, 세법은 16문제니까 수강생들이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공시 선생, 세법 김동수 교수님 해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좋은 말이면 우리 우선과 학위가 넘치는 우리 더병원 사이트가 되도록 합시다. 칭찬해주는 사회, 이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권리에 잠자는 자는 용서할 수 없지만 권리라고 꼭 나쁜 말로 악플을 달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요런 사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요런 측면에서 답변 좀 해주시고, 요런 측면에서 좀 부탁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술 권하는 사회가 아니라 칭찬을 권하는 사회. 이게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로 민법 교수님, 학개론 선생님 더더욱 열심히 1차가 돼야 2차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 2차 과목 선생한테도 베풀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웃고 사는 사회가 되자고요. 칭찬하는 사회. 더병원 사이트에는 악플이 없는 사회,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는 사회,
부탁하는 사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여러분과 저와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는 뭡니까? 제가 여기에서 강의하는 것은 수강생을 떨어뜨리기 위한 강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붙이려고 하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해주면 되고, 약간 빠르면 뭐다 속도를 낮추면 되고, 그러니까 속도가 뭐다 느리면 자기가 속도를 가속을 붙여서 하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럼 자기가 뭐다 쓱 지나갔는데 그러면 다시 동영상 리필해서 한번 돌리는 것도 서로 뭐다 이해가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정이 사라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끼리라도 정을 한번 찾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가로사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이게 상속인 등기거든. 그러면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는 다르다는 게 결론이라죠. 상속 등기는 단독이요. 상속인 등기는 아버지가 아들 거를 상속받아서 요 매수인과 A가 공동 신청하게 되죠. 그러면 당사자는 요 매도인 매수인이거든. 그러면 상속인 아들은 제3자가 된다고. 그래서 제3자에 의한 신청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상속인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제 포괄 승계인이 된다는 거. 그래서 포괄 승계인 등기라고 하나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포괄 승계인 등기가 탄생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이제 대의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의 신청이라는 게 하나 소유자에 대해서 대신한다. 그러면 우리 민법본 측에서 제3자 뭘 배웠죠? 바로 대리인을 배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3자에 의한 신청은 포괄 승계인, 대의 신청, 대리인 신청이 대표적인 제3자에 의한 신청이 그 옆에다 세팅을 딱 하면 요 밑에 부분이 우리가 기억을 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의미를 하나 잡아주자고요. 그렇게 잡아놓고 1번 타자 포괄 승계인 등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보자고요. 자,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 형님 누님들은 우리 착시 현상이 벌어지고 노안이 왔습니다. 그러면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는 다르다는 걸 일단 인지하고, 그러면 상속인 등기의 제도적 의의는 뭐냐? 등기부상은 A죠. 신청은 A-가 있어. 일체, 불일체, 불일체하게 되죠. 원래 불일체하면 각하하게 되나 각하하지 않은 A 조건이 있어. 원래는 우리 각하사유 29조가 있는데 29조 7호에 등기 신청, 등기부상 등기 의무자와 신청서장 의무자가 불일체하면 각하하나 29조 7호 단서에는 단 포괄 승계인은 제외된다라고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승낙 등기 아류작이 될 수 있어요. 봐봐요. 원래는 A에서 A-B로서 등기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A-가 다이렉트로 등기해 줄 수 있거든. 중간이 받았다. 그래서 일종의 중간 승낙 등기고, 그러면 일종의 중간 승낙 등기. 중간 승낙 등기는 우리가 특별조치법에 규정이 됐잖아요. 그럼 부동산 등기법에도 포괄 승계인에 대한 등기를 특별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지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포괄 승계인에 대한 등기. 자,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 권리자 또는 의무자에 대해서 상속, 그 밖에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 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27조, 그래서 법 27조 포괄 승계인에 대한 등기를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용어 자체는 우리 민법에서도 자주 출제되니까 개념을 꼭 잡아두셔야 돼. 그러면 자, 상속인, 거기에서 이제 포괄 승계인 등기,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가 나와 있어요. 차이점은 상속 등기는 단독이요, 여기는 공동 신청이 되고, 등기와 관련돼서 상속은 당사자 의사 표시가 없으니까 187조요. 상속인 등기는 승림 요건주의가 되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 등기 원인이 상속이죠. 상속인 등기는 아버지가 뭐 하다 돌아가셨어요? 법률행위 하다가 돌아가셨죠. 그럼 등기 원인은 법률행위가 됩니다. 일단 순서대로 그렇게 그 측면에서 썼으니까 그거 한번 딱 점검해 두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번 본인에게 맡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172페이지 각하사의 A로서 그거 한번 읽어보죠. 원래는 각하해야 되나? 거기 네 번째 줄 상속인에 대한 등기 신청 법 29조 7호 신청 정보에 기록된 등기 의무자의 표시와 그 다음에 등기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하는 등기 신청을 각하하지 않는다. 그래서 단서에 딱 규정을 해놨다라는 거. 그렇게 의미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가로 이번에 그러면 이제 포괄 승계인이 끝났으니까 대표적인 대의 신청이 있죠. 이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2개 정도만 조심해 놓으면 돼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 개념 있다라는 정도만 우리가 확보를 해 두시면 돼요. 대의 신청에서 하이라이트는 역시 채권자 대의 신청이 돼요. 채권자 대의 신청은 173페이지 가로 2번 채권자 대의권에 대한 등기 신청 거기가 하나 있어요. 173페이지 반가로 2번입니다.
자,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채권자 대의 신청은 등기 신청하고 등기 명인하고를 꼭 나눠봐야 돼. 등기 실행과 관련돼서 나눠봐야 됩니다. 등기 신청은 누가 해주느냐? 거기 옆에다 써놔요. 채권자가 등기를 신청하게 되고 등기 시행은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주는 것. 이게 바로 채권자 대의 신청의 제도적 의의가 됩니다. 그렇다면 등기 신청인과 등기 명인이 상호 불일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청구는 신청은 채권자가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청구를 했기 때문에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가 되고 이익을 받았죠. 그러면 채무자는 등기 실행을 함으로써 그러면 저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상호 불일치한다.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하나 잡았죠. 그러면 요 채무자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요거는 등기 권리자야. 그러면 등기 권리자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절차법상은 이익을 받든지 아무런 영향이 없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채권자 제도의 대의 신청의 바로 의의가 됩니다. 그래서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는 특히 채권자 대의 신청이 포인트라는 걸 우리가 잡아두시고 이 측면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의와 관련돼서 채권자의 대의에 의한 등기 신청이란 자 173페이지 중간에 와 있어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실현을 위해서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 신청권을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서 채무자 명의를 등기를 신청한 것을 뭐라고 그런다? 채권자 대의 신청이라고 합니다. 자, 내용과 관련돼서 우리가 특히 꼭 기억해 둘 게 있어요. 174페이지 바로 디귿입니다. 자, 채무자에게 유리한 등기해야 돼. 그러면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 그 권리자를 의무자로 얹으면 X가 돼요. 그 권리자를 형광펜 딱 정하고 마무리를 해놔야 돼요. 권리자로서 신청할 등기를 채권자가 대의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에게 불리한 등기는 대의 신청할 수 없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논점이 하나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거는 미음을 하나 잡아야 돼요. 채권자의 채권자도 대의 신청할 수 있다는 것. 그럼 대의에 의한 대의 신청도 가능하다라는 걸 반드시 잡아두셔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잡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대의 신청이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하나 해놨어요. 대의 신청이 불가능한 거, 그거 하나 체크해놔요. 채무자에게 불리한 등기 의무자로서 그때는 대의 신청할 수 없다. 마무리 해놓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잡아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뭡니까? 등기 필정보라는 것은 자, 등기 신청과 등기 명인이 일치할 때만 작성을 해줘요. 불일치하고 있죠.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은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마지막으로 딱 잡아놔야 돼. 그래서 175페이지 바로 5번 요걸 한번 체크해놓고 대의 채권자가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 완료된 뒤에 채무자에게 등기 완료 뜻을 통지해야 된다. 단 등기 필정보는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걸 한번 머릿속에 딱 잡아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제3자의한 신청과 대의 신청에서 구분 건물 표시의 등기 대의 신청.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1번을 별표 새겨놓고 요건 1번은 요거는 초점을 1번에다가 한번 초점을 맞춰놔야 됩니다. 자, 오늘 원탁의 기사를 합니다. 일요일 날 모여서 이렇게 원탁의 기사, 원탁 회의를 합니다. 몇 명이 모였냐? 바로 10명이 모여서 원탁의 회의를 합니다. 자, 10사람이 이제 모여서 A, B, C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10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원탁의 회의를 합시다. 근데 왜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집합건물로 등기해 봅시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으니까 우리 집합건물로 해가지고 이걸 독채로 해서 팔아봅시다 라고 원탁. 그래서 만장일치를 하게 되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면 집합건물은 뭡니까? 한 동 전체 표제부라는 게 있죠.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 다음에 가구, 그 다음에 얼구가 있습니다. 또다시 한 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가구, 얼구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원탁 회의를 하고 나서 오케발이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여중에 막내가 혹시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전대요. 48입니다. 그러네요.
한번 당신이 우리를 9사람을 위해서 등기소에 가서 대신해 오세요. 그러면 자기 거는 자 A라는 사람은 요거 다 개설이 돼요. 네 부분에 대해서 개설이 되지만 9사람을 위해서 뭐다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요 두 부분에 대해서 개설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표제부에 대해서 대의 동시 일괄 신청할 수 있죠. 요 각구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람들이 뭐예요 대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들이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1번을 한번 가보죠. 자, 방가로 3번하고 있어요. 175페이지. 자, 그렇다면 한 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나머지 구분, 거기가 중요해요.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한 등기, 표시에 관한 등기, 보전 등기가 아닙니다.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되고 이 경우 구분 건물의 소유자는 한 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 소유자를 대의하여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뭐만 개설할 대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표제 요거 조심해서 달아놔야 됩니다. 시험장이 나중에 엄청나게 장난을 많이 피는 부분이에요. 자, 맨 밑에 방가로 4번 건물 밀실 등기 대의 신청. 이거는 뭐 아주 간단하니까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176페이지 가니까 수용에 대해서도 대의 신청이 나온다라는 걸 하나 잡아놓고 작년에 출제됐던 신탁 등기도 대의 신청이 가능하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목 정도만 읽어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의 신청에 또 대리인 신청이 우리가 탄생하게 되네요. 대리인 신청. 여기에서 하나의 논점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본인이 있고요. 상대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안 교수님한테 민법 총칙에서 배웠을 거예요.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대리권의 삼면관계다. 자, 그러면 본인이 요 대리인과 관계에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요 집을 3억에 팔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요 대리인이 뭐다 의뢰를 했어요. 근데 대리인이 잠 못 이루는 마음을 지새워요. 1년만 버티면 뭐예요 시세 차익을 6억에 팔아먹을 수 있어요. 이게 실무상 중개업자들이 자사를 뭐다 통할 수 있는 게 바로 요거죠. 남의 물건이 좋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친척 앞으로 등겨놓고 딸 앞으로 등겨놓고 다 요즘은 이제 이게 일종의 뻥튀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기 계약이 되겠죠. 그럼 자기 계약을 하게 되면 본인을 해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상대방과 관련돼서 상대방이 6억을 사네. 양다리를 거치네요. 그래서 이게 쌍방이야. 그래서 자쌍이라고 그러죠. 우리 민법은 124조의 자기계약 쌍방들이 본인의 허락이 없다면 자기계약 작성은 금지되나 단 채무의 이행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다고. 근데 법무사로 가볼까요? 법무사는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에서 법무사가 자쌍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만약에 등기법에서 자쌍이 금지된다고 그런다면 이거는 당연히 우리 대법무사 제도를 없애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립을 합시다. 자, 원칙, 민법은 원칙. 자기계약 자쌍이 금지되나 단 A적으로 가능한 거, 본인의 허락이 있다면 가능하고 단 채무의 이행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등기법은 자, 단서가 규정으로서 자쌍이 가능하다.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요 파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176페이지 맨 밑에 자쌍, 자기계약 쌍방대리도 뭐 된다? 허용된다. 그 정도 한번 잡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잡아둘 거는 177페이지 4번 자격자 대리인의 사무원이 있어요. 사무원도 사무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보정 변경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가로 4번 요거 한번 체크해 놓고 읽어보시면 나머지는 안 읽어봐도 돼요. 거진 출제가 안 되는 능력. 혹시 뭐 1, 2차 곁들여서 하면 좋겠지만은 일단 등기법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잡아놔도 무제한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머릿속에 잡을 거는 잘 봐봐요. 원칙 당사자 신청이나 A적으로 제3자에 의한 신청이 있다. 제3자에 의한 신청은 포괄 승계인, 그 다음에 대의 신청. 대의 신청에서 하이라이트, 영어 상박이, 채권자 대의 신청과 구분 건물 대의 신청. 나머지는 제목 정도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청은 우리 등기법에서 자쌍은 허용된다. 사무원도 우리가 등기를 보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잡아두면 거기에 대해서 맥이 딱 잡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8페이지로 우리가 가보시죠. 자, 178페이지 메뉴에다가 이렇게 이제 또 한번 세팅을 하고 갑시다. 자, 세팅. 어떤 세팅입니까? 묻는다면 178페이지 메뉴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신청이 있고 단독신청이 있다.
자, 여기에서 공동신청은 원칙입니다. 원칙이죠. A가 바로 단독신청이에요. 그래서 A가 자주 출제되죠. 그래서 그 밑에 178페이지 3번 단독신청, 공동신청주의 A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단독신청과 관련돼서 우리가 다 잡아낼 수는 없고요. 한 80%는 80%의 공통점을 찾아놓으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옆에다 써놔요. 대표적으로 이제 표제부 등기들이 있어요. 표제부 등기는 사실의 등기로서 이해관계에 다툼이 없으니까 표제부 등기도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되면 이때는 단독 신청으로 가능하다. 등기의 진정성 보장,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다? 등기 권리자, 의무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으면 단독 신청이다. 그렇게 잡아놓고 통상 이렇게 이제 숙지를 해놓고 여기에서 약간 벗어난 것들만 이제 점검해 두면 되겠죠.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박스가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거기 178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팁이 하나 있어요. 자,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이거는 표제부 등기로서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죠.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한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 두고 한번 단독 신청 나와 있고 내용, 판결, 가등기, 상속 등기, 변경과 경정, 그다음에 계약상 공용 부분, 가처분 179페이지까지 나와 있죠. 그렇다면 거기 한번 봅시다. 우리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주로 내용과 관련돼서 소유권 보전, 우리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죠. 멸실 등기는 사실의 등기죠. 혼동은 뭐다 단독 신청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수용이 그거예요. 수용은 진정성이 확보되네요. 사망은 권리자, 의무자 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 대표적으로 소재 불명의 전세권, 저당권 말소 등기 단독 신청할 수 있고요. 신탁재산 처분으로서 인한 신탁등기 작년에 7번이 간접적으로 우리가 출제됐고 신탁등기 원칙이 공통입니다. 그 옆에 있죠. 비교를 좀 해두셔야 된다는 거. 자, 판결은 또다시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우리 이행판결은 단독 신청이죠. 그러면 형성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 특히 요 2번을 별표 3개 놓고 형성판결과 확인판결은 원칙이 공동 신청이 됩니다.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 거기 2번과 3번을 체크해요. 이해관계 내 가등기 명의 승낙서, 진정성이 확보되니까 단독. 특히 3번을 조심해야 돼. 아까 했던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가로쳐요. 요거 정본을 빼버려가지고 떨어뜨리기 위해서 명령 등기랑 오인하기 쉬운 등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요거 체크해 두시고. 근데 여기 거기 옆에 3번이 있어요. 가처분은 법원의 촉탁, 아까 촉탁 등기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자, 1번에 유정 오른쪽에 있죠. 유정은 언제나 공동신청입니다. 조심해놓고 조금 전에 했던 상속인 등기 공동신청이 돼요. 요 1, 2번 체크를 반드시 해두셔야 됩니다. 자, 179페이지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규약상 공용 부분의 뜻이 드러난다 해서 직권 등기가 아니죠. 규약상 공용 부분은 단독 신청이라는 거 하나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가처분과 관련돼서는 거기 촉탁 등기인데 우리가 가처분의 말소에 대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맨 마지막 제줄에 있죠. 근데 거기 N쪽에 뭔가 하나 써놔 봅시다. 자, 요거는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요. 하나만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작년에 2.5점짜리거든요. 자, 그럼 봐봐요. 자, A가 B가 이 B라는 사람이 뭡니까? A 집에다 가처분 등기를 해놨어요. 가처분 등기를 해놨는데 그러면 자, 이 B라는 사람이 성소 판결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가처분 등기 후에 요 A가 C한테 뭐다 팔 수 있느냐 이거죠. 가능하죠. 근데 요 B라는 사람은 뭡니까? 이제 빌어야 돼. 비나이다. B 성소 판결 받지 말고 패소 판결 받게 해주세요. 기도발이 적었습니다. 근데 기도발이 적어서 B가 성소 판결을 받게 된다고. 성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요 등기 처리 문제들이 이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요 등기 치료들이. 근데 여기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나머지는 다 단독 신청이야. 근데 딱 하나, 요거 당일 가처분이 돼 있는 것만 직권이야. 그래서 이것만 직권이에요. 그러면 이제 당일 가처분 등기만, 요게 당일 가처분 등기, 요 B 가처분 등기만 직권이에요. 그래서 직권. 나머지는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 돼요. 나머지는 단독 신청이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당일 가처분은 직권, 나머지는 단독 신청. 아까 우리 요역지에서 직권했죠. 그래서 요직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한매권 행사에서 행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이게 나오죠. 그래서 당직, 요직,
갱직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속전속결로 해결해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당직, 요직, 갱직, 여역지는 직권, 행사, 한매권 행사는 직권이고 요 당일 가처분만 직권이고 아주 쉽게 해결해 놨어요. 그러니까 당일 가처분만 직권이고 나머지는 단독 신청이다. 나머지 그러면 요거 하나만 직권이고 나머지는 단독 신청이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둔다면 요 세 가지 측면에서 헷갈리기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문제풀이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뭐예요? 제가 찾으세요. 그러면 당직, 요직, 갱직 뭐다 기에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다시요. 당직, 요직, 갱직 이렇게. 자, 그래서 가처분각을 그 정도 우리가 체크해 두신다면 우리 단독 신청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나오거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돌연변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가로 3번의 판결에 한 등기입니다. 자, 판결에 한 등기 상당히 여기 어려워요. 별표 새겨놓고 판결에 한 등기 한번 공식을 한번 적어보자. 자, 판결에 한 등기입니다. 자, 판결에 한 등기는 뭡니까? 이렇게 이제 자, 첫 번째 원리를 기억해 주죠. 판결은 법원이 진정성이죠. 법원이 내려졌으니까 진정성이 보장됐네. 근데 우리 등기 진정성이 보장됐다 해서 단독 신청이 아닙니다. 판결은 자, 등기를 강제하는 강제 집행력까지 있어야 돼. 등기를 강제하는 강제 집행력까지 있어야 단독 신청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요건을 갖춰주는 게 대표적인 이행 판결에 한해서 단독 신청이네. 아, 그렇구나. 이행 판결에 한해서.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판결에 한 등기는 한시름 나서요. 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판결에 한 등기와 관련돼서는 중요하니까 지문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해요. 자, 판결서는 누가 대주죠? 성사한 자 대주네. 그럼 결론적으로 성사한 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 성사한 자. 그러니까 성사한 권리자 의무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원칙이네요. 원칙이 있으면 A가 있다라는 건데 그 A가 뭐냐? 패소한 자도 가능한 A가 나가 있어요. 성사한 자, 패소한 자도 가능한 A. 요걸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돼. 좀 이따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써놓고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기억해 둘 거는 확정 판결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정 판결의 종류는 자, 이행 판결이 있고요. 이행 판결이 있고 아까 무슨 판결이 있다고 그랬어요? 확인 판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성 판결이 있네. 자, 이행 판결에 한해서 이게 단독이에요. 단독. 요거는 공동 신청이 돼. 형성 판결도 공동 신청이 돼. 근데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어요. 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 A적으로 단독 신청이 된다. 아까 체크했죠. 공유물 분할 판결. 요거는 A적 측면에서 자주 출래.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A적으로 단독 신청이다. A적 측면이네. 근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잘 봐봐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현재 A하고 B하고 다툼이 있어요. 공유는 2분의 1이라고 생각해봐요. 2분의 1, 2분의 1. 근데 얘가 5분의 4라고 우기니까 얘가 5분의 1이 되네. 그러면 한판 법원에 가서 팔죠. 법원에 한판 붙으면 공유물 분할 판결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판결에 의한 판결서는 예지분도 나오고 예지분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A가 만약에 승소하면 5분의 4, 패소하면 2분의 1.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은 A적으로 패소한 자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A적 측면으로서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기판력이에요. 기판력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기판력이라는 거. 그래서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바로 기판력이다. 미치는 범위가 기판력이다. 그럼 기판력과 관련돼서 판결의 효력과 관련돼서 이 네 가지 측면에 대해서 판결에 한 등기를 딱 기억해 둔다면 밑에 있는 지문들을 전부 읽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의와 판결에 한 등기는 성사한 권리자, 의무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A가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죠.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 23조 사항의 판결은 확인 판결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행 판결을 지칭합니다. 이행 판결 줄쳐놓고요. 그러나 공유물 분할 판결 요것만 알아두세요. 사행위 취소 판결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대표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 요거는 형성 판결이지만 A적으로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그 정도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180페이지 4번이 있어요. 기간과 관련돼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그러면 왜 계속 이거는 자 바로
등기를 명하는 판결, 이행 판결에 한해서는 우리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더라도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정도 4번에 대해서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맨 밑에 4번으로 가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절차에서 신청인, 일기역, 성산, 권리자, 의무자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 181페이지 리얼을 한번 체크해요.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미음, 공유물 분할 판결이 대표적인 A가 된다. 그래서 리얼과 미음을 묶어서 딱 한번 확인을 해 두시면 됩니다. 부탁해요. 그 다음에 등기원인과 현월일, 그거와 관련돼서는 182페이지에 비교를 해놨어요.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을 딱 비교해놨으니까 그걸 하나 차이를 부기한다면 이행 판결은 등기원인 일자는 법률행위 일자고 우리 이행 판결에 만약에 판결 지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판결 선고일이 돼. 그러면 등기원인 정보는 전부 뭐다 판결서가 돼요. 조심해야 되고 형성 판결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 확정일. 그거 하나 체크 딱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첨부 정보와 관련돼서 특히 니은과 관련돼서 등기필 정보 요거 별표 3개 넣으세요. 원칙적으로 판결에 한 등기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A적으로 성산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제출하라고 해놨어. 그래서 성산 등기 의무자 그걸 동그라미 쳐놓고 기억을 요거는 A적 측면으로서 우리가 애워서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 부탁합니다. 자, 183페이지에 또 상속 등기와 유정 등기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놨어요. 그래서 상속, 피상속인의 사망, 단독, 회사병, 단독, 포괄유정, 특정유정, 요거 조심해야 돼. 포괄유정은 187조로 들어가고 특정유정, 특정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요함으로써 186조. 그러면 유정의 종류에는 포괄유정과 특정유정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포괄유정과 특정유정은 언제나 공동신청이라는 거, 그 의미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또 박스로 또 정리해 놨어요. 원래 단독 신청, A적으로 원칙은 공동이나 A적으로 단독 신청이 가능한 것. 그래서 1번에 말소 등기에서 3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4번 마무리해 놓고요. 그 다음에 2번과 관련돼서 가등기 의무자 승낙서, 그 다음에 법원의 가처분 명령 이 두 개는 반드시 잡아놔야 돼.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자, 183페이지 등기 신청 방법.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기 신청 방법이 우리가 나오죠. 출석 신청과 독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전자 신청과 우리가 전자 신청이 있고 그다음에 방문 신청이 있죠. 그거는 한번 읽어 두시면 돼요. 자, 6번과 관련돼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신청. 이 6번은 우리 한번 정리해 놓고 갑시다.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정리해 놓고 들어가야 돼. 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기 신청. 그 옆에다 이렇게 하나 써놓을래요. 여기는 자, 등기 명인하고 좀 이따 이제 등기 명인 신청인이 나오는데 등기 명인하고 등기 신청인하고 꼭 구분해야 돼요. 신청인. 등기 명인, 등기 신청인. 자, 우리가 대표로 박찬호 장학회를 예를 한번 들어놓자고요. 박찬호 장학회가 있다. 자, 박찬호 장학회는 요거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요거는 비법인이 됩니다. 비법인이 되는데 항상 얘를 이렇게 들어놓으세요. 자, 박찬호 장학회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럼 요거 자체로 등기 명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박찬호 장학회 명의가 바로 등기 명인이고 등기 신청인은 박찬호 장학회는 다리가 없어. 그래서 박찬호 장학회 회장님이 바로 등기 신청인이 된다라는 거, 회장이. 그러면 우리 박찬호 장학회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은 등기 신청과 등기 명인이 불일치한다라는 거, 요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거기 가로 2번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에 있어서 가로 2번 신청과 관련돼서 자주 출제돼요. 1번과 2번. 자, 종족문종 그 밖에 대표자나 관련이 아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는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 권리자 의무자로 한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등기는 사단 재단 명의로 박찬호 장학회 명의로 등기하고 그 등정인은 누구냐? 대표자 관리인이 신청한다. 그래서 요 1, 2번이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거 하나 잡아놓으면 돼요. 나머지 대해서는 읽지 마세요.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맥을 딱 잡아두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186페이지 등기 신청건과 등기 신청 적격과 등기 신청 행위 또 요 테마가 나오네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일부러 여기 안 지어놨습니다. 일부러 안 지어놓은 게 여기 봐봐요. 자,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 이게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여기에 등기 신청권, 일체, 불일체, 불일체. 다시 복습합니다. 그러면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거는 실체법상 권리, 이거는 절차법상 권리. 마무리해봐요. 1번의 등기 신청권. 민법상 등기청권, 사건, 개인 대 개인, 등기법상 등기신청권은 공권, 개인 대 국가, 실체법상 권리, 절차법상 권리, 침해시 소송, 판결. 이때 판결은 바로 이행 판결을 지칭하겠죠. 침해시 이의신청으로 구제, 관할지방법원의 명령, 이유 있다고 그런다면 이제 명령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의신청으로 구제할 수 있다. 그러면 등기청구는 공동신청에서만 인정되고 등기신청권은 단독과 공동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등기청구는 두 종류가 있다. 물청과 채청이 있죠. 물청이란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말소와 법정이고, 채청은 뭡니까? 이전과 설정이 들어갈 때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할 때. 그래서 가등기, 물청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요 채청은 가등기 대상이 된다라는 소리네. 자, 186페이지 2번에 등기 신청 적격, 그거 별표 5개 넣고 단단히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등기 신청 적격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밑에다, 그 옆에다 한번 우리가 기초를 잡고 갑시다. 자, 등기 신청 능력,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옆에는 뭐라고 써놨죠? 등기 신청 적격이라는 게 우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과 적격은 다르다라는 걸 머릿속에.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과 등기 신청 적격은 어떻게 다르느냐 보죠. 자, 유아입니다. 유아가 2살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2살짜리는 등기소에 갈 수 없죠. 등기 신청 능력은 없어요. 그러면 유아는 유아 앞으로 등기를 해줄 수 있죠. 이게 바로 등기 신청 적격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유아는 뭐다?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자연인. 그러면 자연인으로서 이내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등기 신청 적격자다. 등기 신청 능력은 좀 이따 다시 배우게 될 거고,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과 적격은 다르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를 이제 와봐요. 만약에 여기 엄마고 여기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2살짜리. 엄마가 아들한테 뭐예요? 아들한테 등기를 집안채 해줄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 의무자.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은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네. 그러면 현재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고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사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당사자 능력이라는 거네.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신청 적격이란 당사자 능력을 지칭하는 거예요.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그래서 등기 신청 적격은 그래서 별표가 5개가 됩니다. 등기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주 중요하거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밑줄을 그어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되는 경우 1. 자연인이 나오고요. 그다음 오른쪽 법인이 나와요. 그래서 3번의 법인 아닌 사단제다 또 나오네요. 이게 아까 박찬호 장학회가 되죠. 박찬호 장학회는 등기 명의는 그 자체가 되고 등기 신청인은 누구다? 박찬호 장학회 회장님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특히 1번하고 2번 반드시 체크해놔서 마무리해주고요.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또 체크해둘 거는 5번의 사찰의 경우. 이 사찰, 우리가 불국사가 있죠. 경제의 불국사는 뭡니까? 등기가 될 수 있어요. 이유는 전통사찰 보전법에 등록된 사찰만이 등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수강생 중에 사찰을 3분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기가 무진장세요. 사찰을 건립한. 그러면 그거는 그분들이 이제 사찰을 하나 지고 불국사라는 간판을 달았죠. 불국사로 등기가 안 돼요. 그거는 개인 사찰로 등기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 5번 사찰의 경우 전통사찰 보전법에 의해서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만이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5번 하나 체크해 두시고, 자, 뒷장을 넘겨봅시다.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어. 바로 태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태아는 자연인이 아니죠. 그러면 자, 오늘 첫 번째 이제 봅시다. 태아에 대해서. 여기 이제 태아를 기똥이로 적어봅시다. 이제 태아죠. 자, 태아에 대해서는 2가지 학설이 있어요. 자, 우리가 민법에서 정지조건설, 정지조건설은 장차 발생이라고 배웠고,
해제 조건은 뭡니까? 장차 소멸이라고 배웠다고. 그럼 여기에다 썰을 붙입니다. 그러면 해제 조건설과 정지 조건설의 차이는 뭔지 봅시다. 엄마가 길동이한테 길동아 네 앞으로 지금 30평 아파트를 등기해 주려고 그랬더니 지금 등기가 안 된단다. 살아서 태어나야 된다. 그게 정지 조건설이야. 그럼 정지 조건설은 아직 등기가 안 됐네요. 그러면 해제 조건설은 길동아 네 앞으로 30평 아파트를 등기하라. 복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사산되면 소멸된다. 그러면 해제 조건서는 일단 태아 명의로서 등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무는 번거로운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정지 조건서는 요거는 판례가 제하는 거고 해제 조건서는 대표적으로 학설이 제하는 거라고. 그래서 히어 디어스로 맞물려 놓고요. 근데 요거하고 나중에 헷갈려요. 그러면 우리 태아는 정지 조건서를 한다면 불인정이 된다. 그러면 태아와 관련돼서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면 단서가 붙겠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요 단서가 이제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학, 정지 조건설, 불인정, 해제 조건설은 인정. 그렇게 한번 초점을 맞춰 놓고요. 자, 이번에 민법상 조합이 나오네요. 자,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민법상 조합. 원래 조합은 조합인데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다. 법인이 아니면 뭐예요? 법인이 아니면 등기할 수 없죠. 그래서 조합은 전업 명의로 등기된다라는 거. 그래서 조합은 전업 명의. 그러면 조총이 아니라 조합이거든. 그래서 총으로 등기되는 게 아니라 조합은 전업 명의로 합의로 등기된다라는 거. 그걸 한번 체크해줘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농협협동조합 조합이잖아요. 농협협동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특수법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협동조합 자체는 A적으로 등기가 됩니다. 그거는 법인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걸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요. 민법상 조합 이렇게 나와 있네요. 민법상 조합은 2번을 우리가 한번 3번을 체크해놔야겠네.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전원이 합의로서 등기되고 조합원 전원 명의로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요거는 법인이에요. 특수법인으로서 그 자체로 등기 신청 자격이 있다. 3번, 4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3번은 학교입니다. 학교라는 것은 뭐냐? 학교는 우리가 이제 판례가 영조물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영조물. 그러니까 영조물에 불과하니까 등기가 안 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학교도 사립학교라는 게 있고요. 사립학교라는 게 있고 공립학교라는 게 있고 자, 국립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사립학교는 뭐예요? 재단명으로 등기가 되고요. 공립학교는 뭡니까? 공립학교. 그러면 서울시립대학교는 서울시립대학교로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서울특별시로 등기되어 있고 자, 국립학교는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가 있네요. 서울대학교는 뭡니까? 서울대학교로 등기를 못해요. 바로 국가명. 우리나라가 등기해 대한민국으로. 그걸 한번 체크해 두시면 돼요. 자, 국립대학교는 국가명이.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명. 사립학교는 재단명.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4번과 관련돼서 읍면동리라는 게 있네요. 읍면동리. 자, 읍면은 요거는 100% 안 됩니다. 읍면은 100% 안 돼요. 근데 동리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두 가지 사례를 잡아놔야 됩니다. 어떤 사례를 잡아놨느냐? 바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동이라고 적어놔 봅시다. 구로사동. 그 다음에 이제 구로동 조기축구회라고 한번 잡아요. 자, 구로구 구로동. 자, 구로동 조기축구회. 이렇게 비교를 해놔야 나중에 하나 결해요. 서울특별시 구로동, 구로구 구로동. 이때 구로동은 뭡니까? 바로 주소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행정동리로서 지자체가 없어.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자체는 등기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까지는 등기가 돼요. 자치단체장이 있기 때문에 구로구청장으로 서울특별시도 등기가 돼. 그럼 거기는 공법인이 되는 거겠죠. 자, 구로동 조기축구회. 요거는 조기축구회의 꾸미는 구로동입니다. 요거는 뭐랑 똑같으냐? 박찬호 장학회랑 똑같은 원리예요. 구로동 조기축구회는 뭐예요? 등기 명의는 구로동 조기축구회가 되고 등기 신청인은 구로동 조기축구회 회장님이 돼. 그러면 요때 구로동은 행정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행정동은 등기가 안 됩니다. 요때 구로동은 법정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조로 행정동과 법정동을 정확하게 구분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리를 읽을 때 특히 1번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행정동리로서. 그런데 다만 이태원동이 나와요. 요거는 법정동리로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으로서 등기가 될 수 있다는 거. 특히 2번에 대해서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자, 기타와 관련돼서는 우리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한번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잡아 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한번 보죠. 이번 시간은 좀 길죠.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한번 보죠. 자, 간단히 이제 거진 다 끝났어요. 자, 등기 청구권, 등기 신청권이라는 게 나오죠. 요 사인이 등기소에 간다. 이게 바로 등기 신청 행위야. 그러면 등기 신청 행위라는 것은 사인이 국가한테 요구하는 거네. 그러면 사인이 국가한테 요구함으로써 요거는 공권이 아니라 사법상, 공법상 행위가 되게 되겠죠. 그러면 등기 신청 행위 요건은 당사자가 등기소에 올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등기 신청 능력이 되고요. 당사자가 등기소에 와서 진짜 등기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진의가 있어야 되고, 당사자는 뭡니까? 바로 어떤 형식을 갖춰야 돼. 요식이라는 형식을 갖춰줘야 되는 거. 그래서 등기 신청 행위란 그러니까 그 밑에 자 끝에 세 번째 끝에 공법상 행위, 비송행위, 요식행위 딱 잡아두라는 거. 그러면 바로 이번에 등기 신청 행위 유효 요건이 나오죠. 그래서 뒷장에 등기 신청 능력 한번 체크해 두시고 등기 신청의 진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90페이지 등기 신청의 요식성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줘야 된다는 걸 포인트로 잡아서 책을 읽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과 등기 신청 적격은 다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머릿속에 포인트를 잡고 자 칠판을 보시면 지금까지 배운 걸 머릿속에 이제 생각이 나야 됩니다. 등기 신청의 당사자, 의무자, 권리자 개념을 잡았고 학습 목표로서 제3자 이한 신청, 고갈 승계인 대의 신청, 대리인 신청 우리가 기억해둬야 되고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아까 체크해 주는 거 지어야 되고 여기에서 핵심은 판결에 한 등기 조심해 놔야 되고 여기에 판결에 한 등기가 있죠. 그러면 등기 신청권과 등기 청권을 구분을 했고요. 아까 등기 신청 적격, 등기 신청 능력과 등기 신청 적격은 다르다. 등기 신청 행위 요건들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일단 뭐의 중심 논점을 잡았으니까 본인이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약간은 길어져서도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책을 읽어나가면 어디가 중심 긴다는 걸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